슬램덩크 속 리더십 이야기, 안 감독의 흰머리 돌부처 리더십 2편. 전국대회를 앞둔 어느 날, 서태웅이 안 감독을 찾아갑니다. 미국 유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미국이라 유학을 간단 말인가. 농구를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난 반대다. 능남과의 경기를 비디오로 봤다. 태웅이는 아직 윤대엽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 내 자존심 때문에 도피하는 게 아니냐. 하물며 전국에는 더욱 뛰어난 선수들이 있을 텐데 우선 우리나라 최고의 고교 선수가 되도록 해라. 미국엔 그 후에 가도 늦지 않아. 도전적인 목표에 자극받은 서태웅은 이후 몰라볼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실력을 또 한 단계 올립니다. 드디어 최강 산왕과의 전국대회 2회전에서 고교 최고 에이스 정우성을 만나 그를 뛰어넘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맞서 승리를 일궈냅니다. 산왕과의 격전에서 북상고는 전번에 선전하지만 후반을 시작하자마자 산왕의 올코트 프레스에 눌려 큰 점수차로 리드를 당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사람은 강백호밖에 없다고 판단한 안 감독은 강백호를 벤치에 앉혀 강백호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합니다. 단순한 지시에 의한 목표 주입이 아니라 강백호가 스스로 깨닫고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성취 욕구를 갖게끔 지원하는 방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지금의 원맨 속공으로 우리 팀은 마이너스 2점, 저걸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의 플레이를 재현해 보세요. 눈을 감고 태웅군이 슛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의 공격이 끝났죠. 거기서 리바운드를 잡은 것이 백호 자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상황의 리바운드로 시작되는 속공은 없어질 것이고 북산에 또 한 번의 찬스가 와요. 즉 마이너스 2점이 사라지고 플러스 2점의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알았나요? 백호군. 자네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 팀이 4점을 얻는 셈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네가 추격의 히든 카드가 되는 거예요. 에헤, 아직 멀었나요? 영감님? 나의 역사적인 교체는 아직 멀었냐고요? 어서 날 보내줘요. 도전적인 목표는 성취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도전적인 목표는 일종의 초점 포커스입니다. 햇빛이 그냥 종이를 태울 수는 없지만 분산된 햇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듯 도전적인 목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돋보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분산된 시력을 돋보기로 모아주듯 열심히 뛰지만 방향을 잡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능력을 120% 발휘케 하는 동기부여 능력은 리더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질 중 하나인 것입니다. 슬램덩크 전반부에는 안 감독의 리더십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위기 때 나타나는 법. 고교농구 최강 산왕 공고와의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최강의 가드와 격돌하는 송태섭, 지난 2년간의 공백을 후회하며 불안해하는 정대만 등에게 최강 산왕과의 격돌에 따른 긴장감이 북산의 선수들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안 감독은 선수들이 혼자인 시간과 장소를 틈타 선수각에 맞는 멋진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감과 열정을 불질러 버립니다. 이렇게 경기 전 선수들에게 내가 최고다 라고 동기부여하는 모습, 그리고 너희들을 강하다 라고 격려하는 안 감독의 모습에서 우리는 2002년 히딩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월드컵 첫 승전보를 전한 폴란드전 전날, 히딩크 감독도 선수 한 명 한 명을 자기 방으로 불러 선수 개개인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최고의 컨디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회상하는 홍명보 선수처럼 최강 산왕에 도전하는 긴장과 불안감을 일시에 날려버린 북산 선수들처럼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은 리더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스킬입니다. 안 감독의 칭찬을 통한 동기부여, 너희들은 강하다 라라는 말 한마디에 많은 깨달음이 있는 듯합니다. 흰머리 호랑이로서의 안 감독은 카리스마로 팀을 지배하며 팀의 개인을 맞추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흰머리 돌부처로서의 안 감독은 각각의 선수들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동기부여를 통해 개인이 팀에 맞추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팀을 위해 5명의 선수가 하나가 돼 강력한 팀워크를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다릅니다.
팀의 개인을 맞추도록 이끄는 리더십은 조제 중이라는 실패를 맛봤지만 개인이 팀에 맞추도록 이끄는 리더십은 최고의 성과를 일러냈습니다. 가른 듯 다른 방법으로 차이를 줌으로써 안 감독의 신념, 개인을 위해 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 개인이 존재한다는 철학이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 감독의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리더십에 대한 원칙과 신념까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칙과 신념을 고수해 그 신념을 이뤄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정의 미학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을 지향하는 목표로 이끄는 리더십의 목표, 즉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로 리더십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과정입니다. 때문에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몸을 맡기는 냇물처럼 변화무쌍한 리더십의 융통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한 리더십의 실패와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한 부드러운 리더십의 성공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 뜻을 이뤄낸 안 감독 사례를 나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한번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